와, 정말 요즘 날씨 너무 덥죠. 게다가 습하기까지 한데요. 여름철 그리고 장마철 힘들어지는 여드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맞춤형 스킨 컨설팅 맑음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좀 기후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특성에 따라서 여드름 피부도 피부 컨디션이 늘 일정치 않고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름, 바로 이 시기에 가장 여드름 피부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장마철에는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피지량이 늘어나고 세균 번식이 굉장히 쉬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여름철에는 봄철에 비해서 약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보통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피지량은 13% 정도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계산해보면 평균 100에서 200%까지 피지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피지량이 폭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염증성 여드름 주변에 존재하는 여드름균은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혐기성 세균이 무슨 뜻이냐면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라는 뜻입니다. 즉 산소에 노출되면 세균이 죽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아무래도 산소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드름균이 번식하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마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가 덥고 습한 여름철 그리고 장마철에 제일 힘들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요즘 같을 때 정말 메이크업도 쉽게 지워지지 않나요? 그게 바로 피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그리고 내가 아침에 했던 메이크업이 만나면서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모공내 과각화 현상에 의해서 모공내 통로가 굉장히 비좁은 상태인데 덥고 습한 계절에 의해서 피지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통로는 좁은데 지나가야 될 피지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모공내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 속에서 피지가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많이 막히게 되면서 더 많은 여드름 씨앗을 형성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확실히 우리가 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더운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계속 달아오르고 더워지고 열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야말로 피부가 열자극에 노출이 되는 건데요. 여드름 피부는 특히 열이라는 인자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는 특히 열자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열이 오르게 되면 체내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피지량도 늘어나지만 특히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인 염증성 여드름 부위는 염증 반응 자체가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은 염증성 여드름은 더 심해지고 피지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여드름 씨앗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열이 오를 때 그 열을 피부에 계속해서 방치해 두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여름철 열감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죠. 피부에 쿨러를 대서 피부를 즉각적으로 차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수딩 젤이라던가 마스크팩 같은 것들을 냉장실에 넣어서 차게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에 열감을 내려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일상생활을 할 때 열감이 갑자기 올랐을 때는 요즘에는 휴대용 아이스 쿨러도 잘 나오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쿨러를 들고 다니시면서 바로 피부의 온도를 내려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하이드로토닉 미스트를 중간중간 수시로 분사를 하시면서 피부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피부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 공급을 중간중간 해주시는 것도 열감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즘에 이제 식품을 시키면은 작은 아이스팩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큰 아이스팩보다는 한 손에 들어가는 크기의 작은 아이스팩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손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피부에 가볍게 접촉해 주셔서 열감을 내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피부를 쿨링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피부에 내가 열감이 너무 많이 올라서 피부를 빨리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너무 피부를 쿨러로 많이 문지른다던가 너무 낮은 온도의 쿨러를 피부에 바로 접촉을 시키게 되면 피부는 일시적으로 너무 큰 온도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러나 혹은 아이스팩을 쓰실 때는 피부를 급속도로 냉각시킨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쿨러가 약간 온도가 상승한 이후에 적당히 차가운 온도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쿨러를 사용하실 때는 피부를 너무 많이 러빙해서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접촉성 피부염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스 쿨러로 피부를 너무 많이 문질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응급대처로 이런 쿨링 관리법을 쓸 수 있고요. 집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감을 관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크라이오 효과를 가진 모젤링 마스크를 피부에 도포해서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쿨러라던가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다면 양모밀 크라이오 모젤링 마스크는 이 모젤링 마스크 자체가 피부를 시원하게 크라이오 효과를 주면서 동시에 이 마스크에 함유되어 있는 병풀과 양모밀 그리고 수분 공급을 돕는 성분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를 차게 하는 열감을 내리는 효과와 동시에 피부에 수분 공급과 진정을 돕는 효과를 같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린다라는 개념보다는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피부가 앞으로 덜 흥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모젤링 마스크 관리를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내가 여드름이 너무 흥분되거나 피지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많을 때는 모젤링 마스크를 단독으로 관리하시기보다는 베이스 단계에서 HNEX를 적용하셔서 피지 조절을 도와준 후 모젤링 마스크를 도포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모젤링 마스크를 모두 관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는요, 피지가 모공 내에서 쉽게 정체되지 않고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HDR-EX와 그리고 하이드로 크림으로 가벼운 보호막만 형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워낙 열감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피부를 차게 하는 게 좋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피부를 차게 했을 때 정확히 여드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좋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염증 반응을 동반하는 염증성 여드름 부위는 백혈구가 식균작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백혈구가 여드름균과 함께 열심히 싸우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때 피부를 차게 해주는 크라이오 효과를 부여하게 되면 백혈구의 식균작용이 훨씬 더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식균작용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 특히 고름 을 동반하는 농포성 여드름이라던가 모낭염과 같은 염증 반응의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거죠. 크라이오 효과가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운동선수들은 매일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절 같은 부위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크라이오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 급속 냉각을 시켜서 염증 반응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양모밀 크라이오 모젤링 마스크를 피부에 관리하는 정확한 방법은 위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